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시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열기를 맨몸으로 견뎌내며 일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측 사상 역대 가장 더웠던 6월에 이어 7월의 극한 폭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숨막히는 더위. 엿새째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20년 넘게 해오는 폐지 줍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좀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하는 직업이라. 새벽부터 오전 내내 폐지를 모아 9,1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가시라고 주인장이 건네준 음료에 힘을 내봅니다. 매년 찾아오는 여름이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나게 더 덥죠. 올해는 더 더워. 아스팔트 열기를 온전히 견디며 일하는 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올여름이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도 생선도 음식도 더위를 피하려 얼음물과 얼음방석의 도움을 받아봅니다. 더우시죠? 아이고 겁나게 덥더라.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됐지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쉬 식을 줄 모릅니다. 7월 초부터 더워서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최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 6월 지역 평균 기온은 22.9도, 평년보다 1.4도 높았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53년 만에 가장 더웠던 6월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 광주의 체감 온도는 29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은 기세를 더해가는데 폭염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심 내에 열을 낮추고 다양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번 극한 폭염은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이런 극한 더위에 땅이 메말라가면서 농작물 생육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도 온열 질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메마른 땅 위를 지나가는 트랙터 뒤로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기계가 막 이렇게 털어서 지금 막 볼트가 빠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래 놔두면은 계속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이렇게 털기는 하는데 6월 중순 파종한 수수는 자랄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2주 전 파종을 한 땅인데요. 비가 오지 않다 보니 싹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파종을 준비 중이지만 비 소식이 없다 보니 올해 수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키가 크고 생육 중에도 물이 없으면 크다 말아요. 지금 장마는 지나간 것 같고 비를 겁나게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올해 남부지방의 장마는 얼마 내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빨리 종료된 겁니다. 더위를 식힐 비는커녕 무더위만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온열 질환자는 46명, 주로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많고 홀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예방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둘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2시에는 일을 멈추자라는 홍보 캠페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주 소나기 예보가 한 차례 있지만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겠으니 야외 활동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시원한 물과 그늘을 반드시 준비하고 홀로 일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꿈틀거리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올 들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할인 행사장으로 몰렸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광주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열린 여름철 맞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마트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격 부담으로 사지 못했던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을 이 기회에 구매하려는 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자기 지금 뭐 사러 왔는데 세일해서 지금 그렇게 샀어요. 평소 많이 먹는 것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시 2%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난달 2.2%가 올라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9%, 전남은 2.2%입니다. 농축수산물 품목에서는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가 20% 안팎을 보이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1,000원. 2달 사이에 1,000원 올랐다? 네. 광주에서는 달걀 가격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업 제품 중에는 커피가 16.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올랐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커피값이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 가격은 20% 내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에는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현재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해당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출근했다가 술 냄새를 맡은 동료 경찰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적발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명의 경찰이 4교대로 근무 중인 목포의 한 파출소. 지난 5월 2일 아침 8시 30분쯤 30대 순경이 출근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은 4명. 출근 1시간 뒤 순찰차 외근을 나가려던 같은 조의 선배 경찰은 해당 순경의 얼굴빛과 냄새를 통해 술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고를 받은 파출소장은 파출소에 비치된 장비로 해당 순경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지시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이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순경은 엿새간의 휴가를 마친 상태로 출근 날 새벽 3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자가용을 몰고 근무지인 파출소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나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도 법은 항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구 대상을 가리진 않죠. 목포경찰서는 해당 순경을 적발 사흘 뒤 직위 해제하고 지난 5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이 출근길 자신의 근무지인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전남에서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올해 첫 사망 사례로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광주와 전라도, 제주 지역에서 14명이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20명 넘게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보건당국 등은 어제 오후부터 북구 삼각동 모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교사가 구토와 설사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급식 제공 식품 등의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까지 점심 급식을 중단하고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송강 신임 광주고등검찰청장은 검찰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실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업무를 시작한 송 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혁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인천지검장을 거쳐 최근까지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역임했습니다. 황일봉 전 5.18 부상자 회장을 비롯한 부상자회 관계자 6명이 국가보조금 부정수령과 유령 직원 급여 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황 전 회장과 상근직 직원, 간부 가족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